습니다. 일단은 왼쪽을 보면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고 식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얘랑 얘는 x로 묶어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놈에 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이런 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애면 우리가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지. 뭐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게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애는 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절대값을 씌워줬는데 마이너스 2라는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일단 얘가 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안녕? 해가 나오려면 일단 b는 양수여야겠지. 아니 되게 빨리 왔네? 되게 빨리 왔어. 자, b가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b가 양수면 얘 한 번에 풀어내면 제가 이렇게 되죠. 이거 부호 반대인의 왼쪽에 쓰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지금 연립부등식입니다. 다 1 빼고 세변에 다 1 빼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풀어내면 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a가 1-a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케이스를 다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a가 1이면 근데 a가 1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않니? a가 1이면 여기는 그냥 빵 됩니다. 빵. 그죠? 여기가 빵인데 b값을 뭘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a가 1이면 얘가 0이니까 이놈의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어떤 b값에 따라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고 뭐 이쪽이 음수고 이쪽도 음수면 만족시키는 x가 아예 없을 테니까 해가 특수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어떤 저런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그럼 a가 1인 경우는 일단 배제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은 뭐 할까?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양수일 때 말하는 거지. 양수면 제가 세변을 1-a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해가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나오면 되죠. 이렇게. 이거 방정식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 얘는 이거고 뭐 정리하시면 이거 1로 넘길게. 2a 플러스 b는 1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고 이 케이스면 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 식에서 이 식 갖다 뺄게.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에서 1번식 갖다 빼면 b는 없어지고 a는 3 나오죠. 근데 a가 3이면 이 조건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a가 1보다 작아야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a가 1보다 큰 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모순입니다. 결론이 안 나오죠. 마지막 경우 a가 1보다 크다. 지금 요 부등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면 이거 다 1-a로 나누면 얘가 지금 음수죠. a가 1보다 클 때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바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이게 숫자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손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자로 나왔으니까 좀 버거운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3 나오면 되지 그럼.
이렇게 전개. 자, 마이너스 2에 1로 넘길게. 그 다음에 얘는 1로 넘기면 이렇게 첫 번째 관계식 나오겠고, 얘는 자, 이렇게 두 번째 관계식 나오겠죠. 이번에는 두식 그냥 갖다 더할게. 갖다 더하면 b 없어지죠. 자, 그럼 스몰 a는 3 나오겠고, 3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럼 a가 3이고 a에다 3 집어넣으시면 뭐 이거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b는 5 나오겠죠. 둘 다 뭐 양수인 거 맞으니까 얘도 가능하고, a가 1보다 큰 거 맞으니까 얘도 가능하지. a는 3, b는 5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제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해를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관계식만 주어진 경우 여기서도 해를 잘 구해내시면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연히 왼쪽은 2차식이겠지.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그럼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게 fx라는 2차식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2차식이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겠죠? 제가 전개를 했을 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 그림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부터 5까지예요. 자, 이렇게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 이상인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이쪽이랑 이쪽이죠.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라는 얘기니까, x의 범위로 따지면 1 이하이거나 5 이상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즉 가장 중요한 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있는 경우에는 걔보다 크면 이 왼쪽이 되겠고, 외곽 쪽이 되겠고,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건 그 사이 범위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 이용해서 풀 때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어려운 경우.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냥 칠판을 이렇게 쓰는데, 인수분해가 어려운 경우. 자, 얘는 결국은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 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죠. 지금 x축과의 교점이 1과 5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입니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다 외웠을 거예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데 부등호가 이쪽을 열려있으면 여러분들 사이범위라고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아? 1초과 5 미만. 그게 관계식만 주어졌을 때 그대로 풀어내는 경우고, 부등호가 반대로 열려있으면 바깥쪽 범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당연히 등호 들어가면 등호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못 읽어낼 것 같지는 않고, 좀 특수한 해들은 제가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수한 해라는 건 그래프만 제가 볼게요.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야? 모든 실수지?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이 부등식의 명령이니까, 얘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럼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지금 이 식의 특징은 이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없죠. x축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fx는 0이 되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해가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야겠지. 여러분들 아마 공통수학 2에서 지금 명제 하고 계실 거야. 그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등식이 되겠고, 일단은 아주 쉬운 인수분해 되는 애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거의 다 재방송일 테니 빨리 넘길 수 있는 분은 빨리 넘길게. 별로 안 추운 것 같다. 자, 1번은 뭐 쉽죠. 그냥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냥 인수분해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뭐가 생기냐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얘는 일단은 부등호가 0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아마도 사이범이겠지. 아마도 사이범입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세 가지 다 나누셔야 돼. 첫 번째, A가 3보다 크다. A가 3보다 크면 얘는 3부터 A겠지. 해가. 여기 숫자가 주어진 건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책은 애초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한 책은 아니니까 사이범인데 A가 3보다 크면 그 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해는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어. A가 3일 때. 자, 지금 이 부분 이해됩니까? 사이범위인 건 알겠는데 A랑 3이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당신들이 다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A가 3이면 이 식이 x-3의 완전 제곱이죠. 근데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가 있니? 없지. 이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부등식이지만 막상 풀라고 하면 헷갈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제가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맞아?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안 되죠.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간단히 하려면 일단 양변을 A로 나눌 텐데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야겠죠. 이게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헷갈릴 거야. A가 양수면 저 부등식은 그냥 A로 약분해도 돼요. 그죠?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습니다. 자, 이거 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아? 맞지? 그럼 x에 뭘 집어넣던지 간에 얘는 0 이상이고 0 이상인 수에 2를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일단 A가 0이면 해가 있니? A가 0이면 해는 없죠. A가 0이면 왼쪽에 있는 식이 다 0입니다. 0이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0이면 아예 해가 없고, 자, 세 번째, A가 음수다. A가 음수면 제가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바로 위에서 살펴봤듯이 얘는 완전 제곱식에 2까지 더했는데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자, 그럼 해는 없다가 되겠지, 이 경우도. 자, 이제 마지막 3번. 3번은 제가 이쪽에 써볼게. 일단 3번은 A를 넘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인수분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x표 쳐서 인수분해는 안 되는 형태지. 안 되는 형태인데 이 다음부터 좀 푸시는 분들마다 조금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얘는 다시 일로 넘길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눠야 돼. 여기 음수가 써 있으면 항상 성립 아닙니까? 첫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다. 여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애들이 오면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항상 그 음수보단 크겠죠. 해가 모든 실수예요. 맞지?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다 그냥. A가 0이면 이 부등식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웬만하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뭐 빼고 다 크지? 1 빼고 다 되지. 1이면 0이 되니까 0은 0보다 크지 않죠? 1 빼고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제곱하면 0보다 큽니다. 그럼 1 제외한 실수가 해가 되겠고,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네요. a가 0보다 크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위에처럼 풀어야겠죠. 자, 얘를 결국은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a가 0보다 크면 예를 들면 여기 5나 10 이런 애들이 오면 해가 어떤 범위로 나올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 양수보다 크면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셔도 좋지만 저라면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허수 아닙니다. a가 양수니까. 그러면 합차 공식 둘이 더하고 뒤에 거 빼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바깥쪽 범위 나와야 되죠. 바깥쪽 범위, 사이 범위가 아니고.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1 마이너스 루트 a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1 플러스 루트 a지. 이게 더 크지. 자, 그럼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바깥쪽 범위 큰 놈보다 크거나 작은 놈보다 작거나.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다 나누시고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유제 풀어봐. 15-1번.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냥 뭐 중학교 때 선행하듯이 그냥 냅다 인수분해하고 사이 범위입니다. 바깥쪽인 범위입니다. 이거는 못 풀 수가 없어. 사실 5분만 배우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낼 거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얘는 첫 번째부터 망설임이 생기는 게 x표로는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인수분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미지수로 껴있을 때는 항상 판별식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방금 기본 문제랑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 이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왼쪽을 제가 fx라고 할게.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제가 그려지는 모양 자체가 세 가지입니다. 얘가 x축이랑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니?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fx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봐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판별식을 이용할 텐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x축과 몇 번 만납니까 지금?
두 번 만나죠? x축과 두 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천천히 풀어 써드리면 fx는 0이 실근 몇 개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즉 이걸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좌변 fx라고 하고 그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내고 혹시 안 풀리는 문제를 해설지를 봤을 때 아니 부등식을 풀다가 왜 갑자기 판별식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판별식이 나타내는 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0보다 크면 두 번 만나는 거 맞죠? 요 그림이라고. 요까지 돼? 요 그림. 근데 fx 이 경우는 fx는 0이 어떻게 됩니까? 중근가지죠? 그냥 하나입니다. 판별식이 0인 상황이에요. 판별식이.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다 무리 없어? 이 경우는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표현하기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로 돌아와서 a 값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해. 2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확실한데 a 값에 따라서 지금 2차 함수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함수 값이 0 이하인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함수 값이 0 이하인 x의 범위. 그럼 이 케이스라면 함수 값이 0 이하가 되는 범위가 있어요? 없죠. 뭘 집어넣더라도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니까 0 이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이라면 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라면 해가 뭘까? 요거 딱 하나 아니야? 요거 딱 하나지. 이걸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했을 때 왜? fx가 0 이하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0 이하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알파일 때를 제외하고는 0 이하가 나올 수가 없죠. 다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해가 두 개니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판별식에 따라서 해를 가지는 모양새가 달라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은 저는 그럼 판별식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짝수니까 4분의 d.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이게 판별식이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게 판별식이에요 지금. 이 순서대로 할게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1-a가 0보다 클 때예요. 즉 a의 범위로 따지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두 근의 사이에서 함수값이 0이야 나오죠. 등호는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니? 그냥 근의 공식을 작성해야겠지. fx는 0에 실근 두 마리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근의 공식으로 제가 x값을 구해보면 짝수근 공식이죠. 자,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저렇게 나와야 되지. 저 사이범위입니다. 둘 중에 작은 놈, 큰 놈,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계속 확장을 해서 부등식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이 그림 순서대로.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일 때면 1-a가 0인 경우야. 그럼 a가 1인 경우 말하는 거죠. 자, a가 1이면 이 부등식 자체가 이거 아닙니까 그냥? a가 1이면 완전 제곱식이지.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x축이랑 접하니까. 맞죠?
그럼 이 함수값이 0 이하가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지. 마이너스 1일 때만 딱 0이고 그 외에는 다 양수입니다. 이때는 해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의 해. 두 번째 범위에서의 해.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A가 1보다 큰 경우. 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올 수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 범위에는 해가 없다. 됐어.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인수분해 되는 거는 제가 굳이 뭐 입을 열 게 없어. 당신들 다 잘하실 거고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걸 잘 풀어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거 이해됐죠? 15-2번. 자, 이번에는 방향성 자체가 반대입니다. 방금은 내가 부등식을 주어질 테니 해를 구하여라 라는 거고, 이번엔 반대로 내가 해를 주어질 테니 부등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생략돼 있죠. 그냥 인수분해하고 사이범위 바깥쪽 범위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돼 있으셔야 되고. 자, 1번은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풀어낼 수 있으니 제가 빨리 볼게. 이차항의 개수 양수고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렸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 지금 해를 보고 원래 2차 부등식의 모양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아마도 이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하지. 뭐 어렵게 쓰면. 근데 뭐 이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개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몰 a고 이게 스몰 b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 두 번째는 뭐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사이범위로 나왔네요. 먼저는 2는 일단 넘기지 않겠어? 2는 넘기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놈을 분명히 이쪽으로 열려 있는데 사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예상 가능하지. 2차항 계수의 부호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여야겠죠. A는 일단 음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A가 음수여야 양변을 제가 A로 약분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사이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앞에 우리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똑같은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2차항 계수를 1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꾸며내겠지. 그죠? 얘는 결국은 전개를 해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지금 이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합자리고 여기가 곱자리라는 얘기지. 곱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제가 작성을 해볼게. 잘 봐. 이 식을 양변을 A라고 나누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식 나와요. 복잡하잖아.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부등식을 작성을 해. 여기서 부등식을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식이 계산이 어려워. x 근 하나, x 다른 근 하나.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전개하려면 거지 같지 않아? 거지 같으니까 그냥 이 둘의 합과 곱만 알고 이렇게 전개된 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제일 편합니다. 둘이 더하면 얼마니 지금?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둘이 더하면 2고 둘이 곱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로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제가 작성을 해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 네, 여기까지 돼. 근데 이놈이랑 지금 해가 어떻게 돼야 돼? 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다가 2차항의 개수를 맞춰볼게. a를 곱해서. a를 곱하는데 곱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a는 지금 음수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놈이 같습니다. 같으면 개수 비교하시면 1차항의 개수 b는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겠고 상수항 a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맞아요. 자, 이거 넘겨봐. 그럼 a가 가능한 건 뭐 인수분해하는 거 생략할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나 이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 마이너스 2여야겠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자 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3번은 뭐 이쪽에 쓸게. 얘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얘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방금이랑 똑같이 해볼게. 헷갈리지 않게. 해가 이렇게 나오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이걸 풀어야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거 전개하시면 요거 맞죠? 근데 얘랑 해가 같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2차항의 개수를 맞추려면 a를 곱할 텐데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여야 부등호가 반대로 꺾이겠지. a가 음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 비교하는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로.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6a, c는 5a래. 여기다 집어넣어봐. b는 마이너스 6a. 그러면 앞에 있는 애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6a, c는 5a. 이렇게 되겠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6a, c는 5a니까 뒤에는 더하면 없죠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5a로 나눌 텐데 마이너스 5a는 양수가 맞습니다. a가 음수니까. 맞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네. 못 풀 것 같아. 15-4번만 풀어봐. 4번.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2초과 4 미만이다. 2초과 4 미만이 되게 하는 가장 편안한 2차 부등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거죠.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물론 2랑 4랑의 합을 이용하고 곱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얘랑 얘가 해가 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2차의 개수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 여기다가 a를 곱할 거야. a를 곱할 텐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니까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가 되고 그럼 이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개수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등식에서 포인트는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b는 마이너스 6a가 되겠고 그럼 c는 8a가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다 한 문자로 표현했지? 한 문자로 표현하면 양변 적절히 약분하면 결국 문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를 써볼게. 자, cx제곱. c는 8a 마이너스 4b.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6a 집어넣으면 플러스 24a. 자, 이제 저는 양변을 8a로 나누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 근데 8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입니다. a가 음수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 다음은 쉽죠.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초가 10 되면서 병신인가? 마이너스 2초가 마이너스 1 미만.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잠깐 쉬기 전에